자,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오늘 갑자기 떴어요. 오늘 아침에 떴고 마감이 이제 다음 주죠.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하고 쓰는 법하고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SK 텔레텍이라는 회사죠. SK텔레텍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서강대 친구들이 좀 주로 많이 보는 채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리액션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은 지금 하이닉스 봤더니 공고 자체가 문과 직무가 안 나왔어요. 아예. 요번에. 그래서 아마 이공대 분들만 들으실 것 같긴 한데 같이 들으면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SK 출신입니다. SK에서 이렇게 젊었을 때 SKMS라는 뭐 도전 골든밴도 나가고 PT 발표 코엑스에서 해서 제가 인턴 1등 했어요. 인턴 1등 해가지고 유럽으로 인턴십도 갔다 오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항상 찍던 스카이라는 핸드폰을 만들던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자, SK 출신이고요. 오늘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가 나왔는데 문항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은 소중하니까 뭐 SK 문항 분석하는 게 이게 뭐 1시간씩 할 건 아니고 30분 정도 Q&A 포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상반기 공고가 떴고요, 오늘. 그리고 SKNX 지금 신입사원 채용 그 서류 접수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 5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좀 부탁드릴 건 마지막 날 하지 마시고요. 3월 27일 날 제출한다라는 생각, D-1일 날 제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늦어져서 3월 28일 화요일 오전, 늦어도 오전에는 좀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뭐 폭주라든지 서버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 좀 채용의 특징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문과 직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뭐 영어 마케팅이라든지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거에는 뭐 몇 명 뽑는다, 뭐 빵빵명, 빵명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숫자가 가늠이 되게 했는데 요번에 그것도 아예 안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티오가 많이 줄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DS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 상반기는 쉽지 않은 많이 뽑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엄청나게 뽑아대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공대 친구들도 올해 반도체 쪽 제 플랜 A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TO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일단은 느낌이 옵니다. 공고에서도 풍겨요.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SK 하이닉스 쓰려고 이제 준비 중인 친구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공고 JD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JD를 구하는 거는 뭐 자소서닷컴 여러분들 많이 쓰시니까 자소서닷컴 들어가셔서 SK 하이닉스 공고 보시면 채용 공고 타고 들어가는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JD를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직무 파악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DS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지만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DS와 SK 하이닉스가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무별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하시고 나와 매칭되는 직무가 뭔지를 그 다음 스텝으로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요번엔 이공계 직무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공계 직무들의 특징은 소재 자체를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공계스러운 걸 쓰셔야 됩니다. 뭐 수업이나 프로젝트나 실험 같은 거 있죠. 수업 들으면서 뭐 배웠던 스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공계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문과 친구들처럼 뭐 대외 활동하고 뭐 알바하고 이런 스토리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이공계는 조금은 더
직무 역량, 흔히 얘기하는 지식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천에 있죠. 이천이랑 청주에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소자 직무, 각각 메모리 셀 특성에 맞는 fully integrated structural design, 뭐 수백 개의 공정이 함께 직접될 수 있는 디자인 룰을 제정하고 요소 기술 양산성 확보에 검증을 진행하며 개발 제품 양산화를 위한 수율, 품질,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런 직무다. 미션 보면 주요 태스크와 액티비티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수율 체크, 그다음에 디바이스, 릴라이어빌리티, 페일리어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티켓, 뭐 시뮬레이션, 모델링, 레이아웃 디자인 룰, 픽셀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리퀘어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 요건. 필요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자격 요건. 4년제 학사 이상 졸업 예정자. 학사, 석사, 박사, 전자, 전기, 신소재, 물리, 반도체 등 관련 전공 하는 친구들만 올 수 있다. 그리고 행동 역량이나 스킬셋, 분석적 사고, 변화 관리, 의사결정 행동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테크놀로지 제품 개발, 티캐드, 테크놀로지 컴퓨터, ADD 디자인, 시뮬레이션, 페일 원인 분석, 프로세스 디자인 킷 개발,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 확률 과목 이수 등의 스킬이 필요하다. 아, 요런 것들이 어딘가 좀 드러나야 되겠구나.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산 기술 볼까요? 자, 2000 쪽이에요. 개발하려고 된 제품이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생산될 수 있도록 테스트 및 다양한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업무. 미션이 뭡니까?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다음에 이온 주면 확산, 뭐 이런 방막 공정, 8대 공정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고 이 기술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셋업 및 공정 조건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 개조, 개선 업무 수행 및 장비 업체의 협업 수행.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좀 써보세요. 어떤 걸 잘해야 될까? 협업을 수행하려면 뭐 소통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개선 업무면 기존과 좀 다른 프로세스나 장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야 될 거고 이런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리퀘어먼트에 좀 나와 있죠. 학과 나와 있고요. 행동 역량 보면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8대 공정 이해해야 되고 반도체 관련 실험 및 학습 역량 우수자. 이거 관련해서 수업 들은 친구들 좀 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보유자 우대, 파이썬이나 스파파이어,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분석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툴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고 교대 부문 가능자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공계 친구들이 이 JD를 아예 건너뛰어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대충 이런 거겠지 하고. 아니에요. 여기에서 준 어떤 느낌과 이 일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다는 작전이 먼저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작업을 먼저 거치시고요. SK 하이닉스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다? 이렇게 JD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요 파일은 어디에 있죠? 채용 공고에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SK 하이닉스 채용 공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문항 분석을 하기 전에 SK가 대체 어떤 사람을 뽑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SK는 여러분들 타 회사와는 다르게 저도 SK 출신이지만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SK를 관통하는 그런 공통된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경영 시스템이에요. SK를 관통하는. 그래서 이거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SKMS는. 제가 여기 URL을 써줬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저작권 때문에 바로 그냥 요걸로 넘어갈게요.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가시면 SKMS 요 주소예요. 요 주소. PDF 요렇게 가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어디 갔냐? 네. 자, 여기로 들어가게 되시면 SKMS라는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고 요거는 윈도우 창으로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만 좀 읽어 드릴게요. 요것만 보면 문항 이해가 좀 쉽거든요. 우리의 철학이자 방법론이 VWBE를 통한 슈펙 수축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K의 경영의 지향점이 이거예요. 자, 이게 대체 뭔지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자, 이 VWB를 통한 슈펙스 추구, 구성원 전체 행복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면 구성원 개인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를 실천해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동, 이게 VWBE라고 불리는 SK의 정신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VWBE한 구성원은 슈펙스 추구를 통해서 구성원의 행복과 이해관계적 행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 이게 이 그 학교 그 뭐예요? SK의 경영 철학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밑에 슈펙스라는 건 슈퍼 엑설런트 레벨의 줄임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자, 지금 키워드들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 그리고 슈펙스 추구, 최고 수준의 목표 추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행 원리도 슈펙스 컴퍼니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요. 뭐 이렇게 행복을 창출해 나간다.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이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이 곧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다. 패기의 정의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SK는 패기 면접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패기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CBA 주어진 시간과 내외부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달성한 최고 수준. 항상 SK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SKMS를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게 SK의 정신이구나, 이런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감 오시죠?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문항 분석 들어갈게요. 문항 분석 보면 첫 번째 문항. 자, 여기 보면 뭐 유의사항 이건 넘어가고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SKMS를 전부 다 같이 읽었죠. 자, 간혹 보면 이 부분을 SKMS로 해석을 하는 목표 달성 문항이라고 해석하는 뭐 강사들이 있다면 SK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SKMS 같이 읽어봤더니 어때요? 지금 키워드가 지금 중복되죠. 아까 SKMS에 나왔던 키워드랑. 그렇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2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설치한 경우. 이 1번 문항은 여러분들 단순한 목표 설정 문항이 아니에요. SK의 경영 철학을 묻는 그거와 피탄지 보는 문항입니다. SKMS에 나온 키워드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1번 문항은 SK가 추구하는 게 자발적, 의욕적으로 두뇌 활동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목표, 슈펙스라고 하죠. 슈펙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그게 바로 SK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은 여러분들 조직핀 문항이에요. 뭐 직무 역량, 목표 달성이 아니라 저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SK에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1번 문항은 굉장히 좀 진짜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발적, 최고 수준의 목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알아서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 수준의 목표가 아까 우리 SKMS에서 뭐라고 정의되었었죠? 슈펙스였죠. 그렇죠? 슈퍼 엑설런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그랬죠. 정말 어려운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세운 다음에 끈질기게 막 성취한 경험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해요. 우리 이공대 친구들 보면 그렇게까지 막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뭘 달성해 본 경험이 막 떠올려 보는데 잘 안 떠올라. 그쵸?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1번 문항에다가 엉뚱하게 좀 클리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문항이 바로 1번 문항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도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저번 시즌이랑 지금 2-3년째 지금 똑같은 문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죄다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장학금 받았다. 뭐 서강대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딘스 리스트 받았다. A뿔 맞았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막 내가 되게 버거웠는데 열심히 해서 1등 했다. A뿔 맞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에. 물론 그런 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되게 흔한 소재라는 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흔한 소재를 흔하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써줘야 돼요. 그럼 조금은 차별화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A뿔 받았어요. 딘스 리스트 올랐어요. 뭐 상위 몇 프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1번 문항에선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는 그런 소재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뭐 학부 연구생을 했던지 인턴십을 했던지 하면서 뭐 장비를 만지는데 아니면 데이터를 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까지 얻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서 뭔가를 이뤘다든지
요런 스토리가 훨씬 나아요, 이공대 친구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은 어쨌든 이 문항이 묻는 것보다 좀 정리하자면 SK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제 보는 문항이다. SKMS를 읽어야지만 이 문항이 이해가 된다. 자, 그리고 실제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을 써야 되는 문항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상황이 어려웠는데 1등한 스토리는 좀 클리셰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다. 하지만 너무나 소재가 없어서 그걸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디테일을 다 가득 담자. 내 이야기를 담자. 뭐 그러면 조금 차별화가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나와요. 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이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제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을 목표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어떤 걸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맡은 이상 이런 건 어떤 거 해야지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뭐 그간 뭐 선배들이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목표 수립 과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표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정말 수준 높은 목표였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저는 한 60%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애 요인도 SKMS에서 원래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찌 됐든 그때 장애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이렇게 깨기 위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노력을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플로우예요. 어때요? 플로우를 다 주고 있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라고 흐름을 다 SK 하이닉스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뭐 방학 때 샘플 자소 썼을 때 SK 하이닉스 문항 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가이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이드를 쫓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요 느낌이 반드시 나게. 그러면 1번 문항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항상 고민할 게 소재를 어떤 걸 여기다 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흔한 소재라면 디테일을 잘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창의력 문항이죠. 혁신, 창의력. 그래서 기존과 똑같은 걸 계속 답습하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차이.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버스수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가 일어나야 돼요. 서술을 할 때. 기존에는 예를 들면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실험 과목을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과거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촉매가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뭔가 이렇게 뭐 뭐 수율이나 아니면은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지겠다 예측을 하고선 한번 그렇게 해봤다. 그랬더니 진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도 웬만하면 이공계스러운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이제 네 가지 문항이 있고요. 서브 문항까지 해서 8개를 쓸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네 가지 문항 중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건 3개 정도는 소재 자체가 철저하게 직무와 어울리는 이공계스러운 소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실험,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 있죠. 뭐 인턴십 뭐 이런 거, 학부 연구생 뭐 이런 거. 어쨌든 요거는 여기도 그래서 플로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쫓아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뭐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실험에서 어떤 걸 할 때 기존에는 이런 게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이를 뒀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만 주변에서 이거 그게 되겠어? 이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실행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을 했더니만 결과물이 어땠습니다. 이 플로우 다 주고 있잖아요. 이 흐름대로 쓰는 거예요. SK는. 그러면 굉장히 쓰기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게 잘 보입니다.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고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 회사고 이 부분에서 본인의 직무의 느낌이 나는 소재들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공대 친구들 지금 이공계 직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2번 뭐 그렇게 이제 지나가면 되고요. 3번 봅시다. 이제 3번부터는 대놓고 이제 지원 분야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주 포인트가 뭐죠? 지원 분야, 특정 영역의 전문성, 노력한 경험. 자, 그러면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이 뭐냐? 그걸 높이기 위해서 학습 과정은 뭐였냐? 그래서 투입한 시간 및 방법은 뭐냐? 그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또 적용해 본 사례.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전문성 향상을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요거는 뭐 빠질 수도 있어요. 보면 뭐 이제 사람이죠. 뭐 요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필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플로우는 타되 지원 분야를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JD 있죠. JD에 나온 걸로 이걸 좀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양산 기술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양산 기술과 관련하여 양산 기술 직무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요게 보이죠. 요런 일들을 하고 요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했으니까 이게 역량이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공정 프로세스 전반 이해도가 높은 자, 관련 실험이나 학습 역량 우수자, 프로그램을 해본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요런 거 뭐 시각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 개조 개선 업무 수행이나 장비 업체와 협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셋업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양산 기술과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난 뭐로 잡지? 하고 본인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경험 정리를 해보면 SK 하이닉스 양산 기술과 관련해서 저는 뭐 반도체 8대 공정 스터디를 하고 거기서 공정 실습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썰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8대 공정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는 8대 공정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나 어떤 공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실습하고 싶어가지고 공정 실습 과정 뭐 4주간 진행하는 어디서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나게 쓰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직무 역량이에요. 그래서 JD를 읽어야 됩니다. 감 오세요? 요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4번 자, 요건 팀워크 문항이죠. 그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의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4번 문항은 만약에 1번, 2번, 3번 문항을 전부 다 그 뭐예요? 직무 유관한 그 이공계스러운 소재 썼었다면 4번 문항만큼은 뭐 이렇게 동아리나 뭐 체육 동아리 했다. 뭐 체육 대회에서 뭔가 1등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한 느낌을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 문항, 그러니까 4개 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는 약간 좀 이지한 거, 소재 자체도 약간 이렇게 그냥 대학생스러운 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4번 문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혹은 2번 문항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도 플로우를 주고 있죠? 관련된 사람들에게 관계 및 역할, 본인의 역할은 뭐였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목표 설정 과정,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성원 구체적 행동,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것들은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이게 필수 요소니까 요거 체크하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공대 친구들은 소재가 뭐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뭐 실험을 같이 하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스터디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내가 체육 동아리를 했다. 뭐 배드민턴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 훈련을 어떤 식으로 어레인지를 내가 했다. 훈련 부장이어서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짤 때 혼자서 이렇게 짰더니만 좀 반발이 있더라. 나한테 맞지 않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뭐 몇 명을 모아서 부원들이랑 같이 어떻게 짰다. 커리큘럼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더니만 어떻게 됐다. 근데 누가 잘 못 쫓아와서 이 친구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뭐 문서화해서 얘기해 주고 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만 이게 협력을 하더라. 이 친구가 결국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서 배드민턴 대회에 나갔더니만 뭐 그래도 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든지 뭐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런 플로우를 흘러가고 제가 얘기한 대로 쓰면 그게 그냥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플로우대로 쓰면.
그래서 그때 내 기여도는 어느 정도였고 이런 이제 필수 요소들은 나중에 탈고할 때 하나씩 넣어주면 되고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 정도는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플로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 그렇게 하면 이제 4개의 그 항목을 다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추가 문항 쓸 수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이거 쓰는 게 좋나요? 안 쓰는 게 좋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최종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다 쓰고도 서류도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즉,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고 뭐 물론 다 쓰고 또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질문에 묻는 말에 대답하는데 내 모습을 더 투영시킬 수 있고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면 소재 부자라면 쓰세요. 근데 억지로 뭔가 칸을 많이 채우면 합격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억지로 어거지로 막 쓰는 건 전 반대예요. 하지만 딱 매칭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개여서 지금 이 팀워크 문항만 봐도 내가 동아리 때도 있었고 뭐 저기 학회 발표회 할 때도 있었고 학부 연구생 할 때도 있었고 소재가 3개나 있네. 뭐 이러면 하나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답변을 이 문항에 맞는 답변이 있다면, 소재가 있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번에 대해서 문항 분석은 다 했고요. 지금 이것들 하나 풀로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죠? JD부터 일단 완벽하게 읽자. 그래서 JD 분석 들어가시고 두 번째 뭐 SKMS 한번 읽기. 쓱 읽으세요. 그래서 SKMS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 VWB,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동을 통한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 그리고 자원 활용을 통한 뭐 그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SK에서는 이런 느낌의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판단한 다음에 1번 문항은 슈펙스 문항 철저하게 이건 조직핏 문항이고 2번 문항은 뭐 그 혁신 창의 뭐 이런 문항이죠. 대비법서라 그랬죠. 월수수 vs 그다음에 3번 문항은 직무 역량 문항. 그래서 지원 분야에다가 아까 봤던 JD를 여기다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거기에 써져 있는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나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가이드에 맞게 쓰시면 된다. 이 플로우대로. 그리고 4번은 뭐 팀워크 문항. 이 문항만큼은 소재는 반드시 이공계스러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이공계스러운 걸 써도 된다. 그리고 소재가 부자라면 1, 2, 3, 4번 다 서브 문항을 쓸 수 있는데 답변을 똑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 문항에 묻는 의도에 맞는 그런 내 소재들이 있다면 채워도 괜찮다. 근데 어거지로 하지 말자. 아셨죠? 요 정도.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